구독과 좋아요로 다산의 기운을 매일 가장 먼저 받아보세요. 모임이 끝났다. 인사를 나누고 돌아서는데 친구 두세 명이 저 앞에서 머리를 맞대고 걷는다.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지만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온다. 당신은 생각한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늘 솔직하게 말했고 속 깊은 이야기도 나눴는데 왜 저들은 나를 빼놓고 귓속말을 하는가. 요즘 그 친구 만나면 피곤해. 맞아,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져. 혹시 이런 말이 당신 뒤에서 오가고 있진 않은가. 솔직한 것이 우정이라 믿었다. 속마음을 터놓는 것이 진짜 친구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솔직함이 오히려 친구를 밀어내고 있었다면 어떻겠는가. 노년의 우정은 젊을 때와 다른 법칙으로 움직인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이 미덕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정약용은 18년 유배 생활 속에서 관계의 역설을 깨달았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여백을 두어야 우정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다면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절제해야 하는가? 첫 번째, 나의 노쇠함을 시시콜콜 늘어놓지 마라. 나이가 들면 몸 어딘가가 아프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뻣뻣하고 어깨가 결리고 소화가 안 된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 아픔을 친구에게 얼마나 자주 말하는가. 당신의 친구를 떠올려 보라. 만날 때마다 약 이야기를 하고 병원 다녀온 이야기를 늘어놓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그 사람과 헤어진 후 당신의 기분은 어떠했는가. 아픔을 공유하는 것과 전염시키는 것은 다르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수많은 병마와 싸웠다. 하지만 그는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에 자신의 고통보다 학문의 기쁨을 더 많이 썼다. 우리는 착각한다. 오랜 친구니까 다 털어놔도 된다고. 아픈 데가 있으면 말해야 속이 시원하다고. 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은 다르다. 당신의 모임을 떠올려 보라. 68살 이 선생이라는 분이 있다. 모임에 나올 때마다 가방에서 약봉지를 꺼낸다. 이게 혈압약이고 이건 당뇨약이야. 이건 관절에 좋다는 건데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 친구가 오늘 날씨 좋네요 하면 날 좋으면 뭐해? 무릎이 시려서 걷지도 못하는데 한다. 주말에 뭐 했어? 물으면 병원 갔다 왔지. 검사 결과가 안 좋대 한다. 모든 대화가 결국 아픔으로 돌아온다. 친구들은 처음엔 걱정을 했다. 많이 힘들겠다, 약 잘 챙겨 먹어 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자 하나둘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다. 오늘은 선약이 있어서 다음에 꼭 나갈게. 이 선생은 모른다. 친구들이 자신을 피하는 이유를. 반면 70살 박 선생이라는 분이 있다. 사실 이분은 최근에 수술까지 받았다. 담낭에 문제가 생겨서 한 달을 고생했다. 하지만 친구들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는다. 요즘 소식하니까 몸이 가볍네. 아침에 공원 한 바퀴 도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친구가 안색을 걱정하며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물으면 나이 먹으면 다 조금씩 삐걱거리지. 그래도 자네 보니까 힘이 나네 한다. 박 선생과 헤어진 후 친구들은 말한다. 저 양반 만나면 기분이 좋아. 긍정적이야. 배울 게 많아. 같은 나이 비슷한 건강 상태인데 한 사람은 피하고 싶고 한 사람은 더 만나고 싶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 아픔을 말하는 방식이다. 정약용은 강진 유배 시절 습한 날씨에 관절이 쑤시고 거친 음식에 위장이 망가졌다. 하지만 그는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에 오늘 책 한 권을 마쳤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썼다. 자신의 고통 대신 배움의 기쁨을 나눈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스승을 더 존경했고 끝까지 그의 곁을 지켰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만나기 전에 마음속으로 정하라. 오늘 아픈 이야기는 딱 한 번만 한다고. 그 한 번이 지나면 다른 화제로 넘어가라. 둘째, 친구의 건강을 물을 때 방식을 바꿔라. 어디 안 좋아? 라고 묻지 말고, 요즘 걷기 좋지? 라고 물어라. 질문이 바뀌면 대화의 방향이 바뀐다. 셋째, 아픔을 말할 때는 정보만 전달하라. 무릎이 안 좋아서 병원 다녀왔어까지는 괜찮다. 하지만 얼마나 아픈지 몰라. 밤잠도 못 자로 이어지면 그것은 하소연이 된다. 넷째, 밝은 소식을 먼저 꺼내라. 요즘 손자가 재롱을 부려서 웃겼어. 텃밭에 상추가 잘 자라더라고. 이런 이야기가 먼저 나오면 분위기가 달라진다. 다섯째, 헤어질 때의 말을 바꿔라. 다음에 또 보자. 건강해가 아니라 오늘 즐거웠어. 고마워라고 하라. 마지막 인상이 다음 만남을 결정한다. 이런 작은 절제가 친구를 곁에 머물게 한다. 정약용은 병을 숨기라는 것이 아니라 병에 갇히지 말라는 뜻이라 했다. 지금까지 아픔을 나누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을 말하겠다. 두 번째, 지나간 성공의 그림자를 치워라. 당신에게도 빛나던 시절이 있었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이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고, 결정권을 쥐고 있던 시절. 그때의 기억은 소중하다. 하지만 그 기억을 얼마나 자주 꺼내는가. 친구들 앞에서 내가 현직에 있을 때는 하며, 과거의 직함을 소환하고 있지는 않은가. 과거의 영광은 현재의 당신을 초라하게 만들 뿐이다. 정약용도 한때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던 신하였다. 하지만 유배 후에는 시골 노인들과 막걸리를 마시며 스스로를 농부의 이웃이라 불렀다. 우리는 착각한다. 옛날 이야기를 하면 친구들이 나를 대단하게 볼 거라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은 다르다. 당신의 모임을 떠올려보라. 65살 최 선생이라는 분이 있다. 퇴직한 지 10년이 넘었다. 그런데 아직도 현직 시절 이야기를 달고 산다. 친구가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네 하면 내가 현직에 있을 땐 예산 수십억씩 주물렀는데 말이야 한다. 손자 학원비가 만만치 않아 하면 그때 내 월급이 얼마였는지 알아? 한다. 식당에서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다. 오늘은 내가 낼게. 왕년의 접대비가 얼마였는데 하며 굳이 과거를 끌어온다. 밥값을 내는 것은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그 뒤에 붙는 왕년애가 분위기를 싸하게 만든다. 친구들은 처음엔 맞장구를 쳐줬다. 대단했구만 그랬겠네 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자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최 선생이 그때 말이야 하면 친구들은 슬쩍 시선을 돌린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거나 아, 그랬구나 하며 짧게 끊는다. 최 선생은 모른다. 그 짧은 대답 속에 담긴 피로감을. 반면 72살 김 선생이라는 분이 있다. 이분은 자수성가한 사업가였다. 아파트가 여러 채 있고 자녀들도 잘 됐다. 하지만 친구들 모임에는 가장 평범한 옷을 입고 나온다. 비싼 시계도 차지 않고 차도 오래된 중형차를 몬다. 친구가 자식 걱정을 하면 내 자식들도 다 우여곡절이 많았어. 지금은 그저 자기 밥벌이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 친구가 손자 자랑을 하면 부럽네. 우리 손자는 아직 말을 잘 못해서 하며 오히려 자신을 낮춘다. 김 선생과 헤어진 후 친구들은 말한다. 저 양반은 참 편해. 잘난 척을 안 하니까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 실제로는 가장 형편이 좋은 사람인데 친구들은 그를 가장 편하게 느낀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 현재의 자리를 아는 것이다. 정약용은 정조 임금 앞에서 학문을 논하던 사람이었다. 나라의 정책을 설계하고
수원 화성을 지휘했던 인물이다. 하지만 유배지 강진에서 그는 달랐다. 시골 농부들과 막걸리를 나누며 나도 이제 밭일이나 배워야겠소 했다. 과거의 영광을 내려놓았기에 사람들은 그를 더 존경했고 제자들이 모여들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나 때는이라는 말이 나오려 할 때 멈춰라. 그 말 대신 물 한 모금을 마셔라. 3초만 참으면 그 말은 사라진다. 둘째, 친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봐라. 낡은 지갑을 보고 조언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그것은 당신의 기준일 뿐이다. 친구는 그 지갑이 편할 수 있다. 셋째, 현재의 소소한 일상을 화제로 삼아라. 요즘 텃밭에 고추 심었는데 잘 자라더라고. 아침마다 공원 걷는데 그게 낙이야. 이런 이야기가 대화의 품격을 높인다. 넷째, 좋은 소식은 작게 말하라. 자녀가 승진했다면 애가 요즘 바쁜가 봐 정도로 충분하다. 굳이 부장 달았어라고 말할 필요 없다. 친구가 물으면 그때 답하면 된다. 다섯째, 친구의 좋은 소식에 진심으로 기뻐하라. 좋겠다가 아니라 정말 잘 됐다. 축하해라고 하라. 짧은 한마디가 길게 남는다. 이런 작은 겸손이 친구를 편하게 만든다. 정약용은 비단옷은 장롱에 넣고 마음의 삼배옷을 입어라라 했다. 지금까지 아픔을 나누는 방식과 과거를 내려놓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두 가지만 실천해도 친구 관계가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겠다. 세 번째, 친구의 깜빡임을 절대 교정하려 들지 마라. 나이가 들면 기억이 흐려진다. 방금 한 말을 또 하고, 어제 만났던 사람 이름이 떠오르지 않고, 약속 시간을 헷갈린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변화다. 하지만 친구의 그런 모습을 볼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거 아까 했잖아라고 지적하는가? 자네 요즘 왜 그래라고 핀잔을 주는가? 친구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유일한 길은 모른 척이다. 정약용도 제자들의 허물을 알면서도 직접 지적하지 않고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우리는 착각한다. 친구니까 바로 잡아줘야 한다고. 일찍 알려줘야 더 나빠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지적받는 사람의 마음은 다르다. 당신의 모임을 떠올려보라. 67살 정 선생이라는 분이 있다. 이분은 친구의 실수를 그냥 넘기지 못한다. 친구가 방금 했던 이야기를 또 하면 그거 아까 했잖아. 자네 벌써 치매 아니야? 라고 한다. 농담처럼 말하지만 듣는 사람은 웃지 못한다. 친구가 단어를 떠올리지 못해 쩔쩔매면 아, 그거 있잖아. 그거 왜 그것도 모르나라며 답답하다는 듯 대신 말해버린다. 친구가 날짜를 헷갈리면 오늘이 몇일인데 달력을 안 보나라고 한다. 정 선생은 친구를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일찍 알려줘야 조심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친구들의 반응은 다르다. 정 선생과 헤어진 후 오늘 내가 왜 그랬지 하며 자책한다. 나도 이제 끝인가 봐 하며 풀이 죽는다. 즐거운 모임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버렸다. 결국 친구들은 정 선생을 피하기 시작했다.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다음에 꼭 나갈게. 정 선생은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친구 걱정해서 그런 건데 왜 다들 나를 멀리하는지. 반면 이른사란 선생이라는 분이 있다. 이분은 친구의 실수를 절대 지적하지 않는다. 친구가 같은 말을 3번 반복해도 매번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한다. 오, 정말 그랬어? 신기하네. 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 친구는 자신이 반복했다는 것조차 모르고 즐겁게 이야기한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일이 있었다. 모임에서 밥을 먹고 나서 친구 한 분이 계산을 했다. 그런데 10분 후 그 친구가 또 일어나며
내가 계산할게라고 했다. 다른 사람들이 어색해할 때 한 선생이 먼저 말했다. 아니야. 저번에 내가 신세 진 게 있어서 이번엔 내가 낼게. 자연스럽게 상황을 넘긴 것이다. 그 친구는 자신의 실수를 모른 채 기분 좋게 자리에 앉았다. 한 선생과 헤어진 후 친구들은 말한다. 저 양반 만나면 마음이 편해. 실수해도 창피하지 않아. 같은 나이 비슷한 상황인데 한 사람은 피하고 싶고 한 사람은 더 만나고 싶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 친구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이다. 정약용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 허물을 직접 지적하지 않았다. 틀린 글을 보면 바로 고쳐주지 않고 이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보게라고만 했다. 제자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준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끄러움 없이 배울 수 있었고 스승을 더 따랐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친구의 실수를 발견하면 즉시 말하지 마라. 3초만 숨을 고르라. 그 3초 동안 생각하라. 이것을 지적하면 친구 기분이 어떻겠는가? 둘째, 너 왜 그래? 대신 나도 요즘 그래라고 하라. 나도 어제 약속 깜빡했어. 나도 요즘 이름이 잘 안 떠올라. 동질감을 형성하면 친구는 안심한다. 셋째, 친구의 약점보다 강점을 찾아 말하라. 자네 운전은 여전하네. 손맛은 변함없어. 친구가 여전히 잘하는 것을 언급하라. 넷째,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는 다른 질문을 하라.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 그때 기분이 어땠어? 새로운 질문이 새로운 대화를 만든다. 다섯째, 헤어질 때 긍정적인 말을 남겨라. 오늘 즐거웠어. 자네 덕분에 웃었네. 친구가 집에 돌아가서도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라. 이런 작은 배려가 친구를 편하게 만든다. 정약용은 눈은 감고 귀는 열어라. 그것이 노년의 의리다라 했다. 이제 당신은 오래가는 우정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첫째, 아픔은 나누되 전염시키지 마라. 둘째, 과거의 영광은 장롱에 넣어라. 셋째, 친구의 실수는 모른 척하라.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당신 곁에 남는 친구가 달라질 것이다. 지난 세월 당신은 정말 수고했다. 가정을 위해 희생하고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낮췄다. 그 세월 동안 친구는 당신의 버팀목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친구를 지키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솔직함이 미덕이 아닐 때가 있고 침묵이 배려가 될 때가 있다. 모른 척이 가장 깊은 우정일 때가 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것을 쏟아내야 하는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지혜롭게 아끼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 절제가 친구를 곁에 머물게 한다. 정약용은 18년 유배 생활 속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잃지 않았다. 그는 진정한 벗은 말로 얻는 것이 아니라 여백으로 얻는다라 했다. 오늘 저녁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라. 하소연이 아닌 안부를 전하고 지적이 아닌 감사를 전하라. 요즘 어때? 라는 짧은 한마디가 당신과 친구 사이의 문을 다시 열어줄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정약용 인생 지침은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들으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